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8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396년 명홍무 29년 외구 방비를 위해 삼남 도찰리사와 각도 조전 절제사 등을 임명하다. 또 상위 중추원사 이지로 충청 전라 경상도 도찰리사를 삼고 전 상위 중추원사 이천우도 강원도 조전 절제사로 삼고 전 이성도 병마 절제사 이귀철로 충청 경상도 조전 절제사를 삼았으니 왜구를 방비하기 위함이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8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봉상시에서 현비의 존호와 정희계의 시호를 올리다. 봉상시에서 현비의 존호를 효소, 소순, 소혼 등으로 의논하여 올리고 또 정희계의 시호를 안양, 안황, 안혹 등으로 의논하여 예조에 보고하니 예조에서 다시 문화부에 보고하고 문화부에서 문안을 만들어 임금의 결재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8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 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 편지자주 갑인이를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박사 최견을 불러서 물었다. 희계는 원훈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즉시 순군옥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소경 안성과 봉상시승 김분 대축 한고 협륙양 민심은 녹사 이사징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상시 전백령 이황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의랑 맹사성 좌랑 조사수를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8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달의 서북면 도순문사가 영삭진의 성을 쌓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천변기계 때문에 백악산에 제사 지내고 여러 절에 소제법석을 베풀다. 천변지계가 여러 번 나타났으므로 참찬문화부사 안익과 정당문화 안상질에게 명하여 백악산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사람을 여러 절에 보내서 소제법석을 베풀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희계의 시호 문제로 최견, 안성, 김분 등이 유백하다. 형조에서 율문에 의거하여 최견은 교형, 안성과 김분 등은 장 100대에 도 3년으로 정하였다. 좌정성 조준이 이를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견의 죄가 이에까지 이르겠는가 하고 판산사사 설장수 전서 당성과 함께 동의하여 조율해서 손에 율문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면대해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견은 장 100대를 쳐서 기매로 도배하고 성은 차등 있게 매를 쳐서 안성으로는 축산으로 부는 각산으로 시문은 순천으로 사장은 강주로 유배하고 전백령, 이황, 맹사성, 조사수 등은 모두 파직을 하고 희계를 다시 양경이라고 시호를 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7일까지 안개가 끼었다. 초 7일에도 역시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시호를 현의할 때 봉상판사 이하가 의논해서 사사에 전부하여 아랠 것을 건의하다. 사사에서 상언하였다. 시법은 국가의 중사이므로 봉상박사만으로 의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봉상판사 이하가 의논해서 사사에 전부하게 하고 사사에서 위에서 아래도록 법을 정하소서.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신유경 오용권이 사명을 받들고서 오래 지체하였기 때문에 순군옥에 가두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도성의 역사를 시찰하고 감독관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능을 만드는 역사를 보았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제주 목사 여의손에게 비단을 주고 또 그의 모친에게 쌀 30석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상소하여 이 사위가 박이를 구타하고 욕설한 죄를 논하니 명하여 사위를 순군옥에 가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현비의 상사 기간 중 술 마시고 고기를 먹은 상장군 오용권 등이 탄핵당하다. 형조에서 상장군 오용권, 대장군 심징, 노상의, 중군 장군 윤보로, 좌군 장군 이사근 등이 현비의 상사에 곡하고 입문할 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고 탄핵하여 아뢰니 다만 파직만 시켰다. 형조에서 또 상소하여 극론하니 그 직첩을 거둘 것을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한상군 조인옥의 졸기. 조인옥이 졸하였다. 인옥은 본관이 한양이며 판도 판서 조돈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 벼슬하여 산원을 제수받아 여러 번 벼슬을 옮겨서 상호군에 이르렀다. 무진년의 태조를 따라서 위화도에 갔다가 회군하는 모의에 참여하여서 전법 판사가 되었고 기사년에 우부대언으로 옮겼다가 임신년에 태조를 추대하는 모의에 협찬하여 태조가 즉위함에 중추원 부사를 삼고 수충 좌명 개국공신의 호를 주었다. 을해년에 한산군으로 봉해졌다가 병으로 졸하였다. 유사에서 에게 명하여 예장하게 하고 시호를 충정이라 주었다. 인옥은 젊었을 때부터 지조와 기절이 있었고 약간의 식자가 있어서 고인의 사업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회군할 때 남원등과 더불어 비밀히 추대할 모의가 있었으나 태조의 위험이 두려워서 말을 내지 못했다가 돌아와서 그 모의를 우리 전하에게 주달하였다. 전하가 이미 듣고는 누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임신년에 이르러 남원등과 더불어 우리 전하에게 말하여 드디어 큰 개척을 이루었다. 경인년에 태조의 묘정에 배양하였다. 아들은 조뇌, 조제, 조간, 조갱이이다. 무진년은 우왕 14년이며 전하는 태종을 말한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1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의장을 갖추고 경복궁으로 옮기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18일 계유 첫 번째 기사. 군신이 인솔하고 성절을 할애하다.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군신을 인솔하고 성절을 할애하였다. 명나라 사신 우우 등이 먼저 월대 위에서 5배 3고 두례를 행하였다. 이날 태평간에 거둥하여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사위를 석방시켰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신유정, 오용건 등의 죄를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성 쌓는 일이 끝나자 인부들을 돌려보내다. 강문의 이름. 성 쌓는 역사를 마치고 정부들을 돌려보내었다. 봄철에 쌓은 곳에 물이 솟아서 무너진 곳이 있으므로 석성으로 쌓고 간간히 토성을 쌓았다. 운제도 빗물로 인하여 무너진 곳이 있으므로 다시 쌓고 또 운제 일소를 두어서 수세를 나누게 하고
석성을로 낮은 데가 있는 데는 더 쌓았다. 또 강문을 월단 누압을 지었다. 정북은 숙청문, 동북은 홍화문이니 속칭 동소문이라 하고, 정동은 흥인문이니 속칭 동대문이라 하고, 동남은 광희문이니 속칭 수구문이라 하고, 정남은 숭례문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은 소덕문이니 속칭 서서문이라 하고, 정서는 돈의문이니 서북은 창의문이라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봉상시에서 현비의 존호를 신덕왕후라 하고 능호를 정능이라 의논해서 올렸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풍해도와 전라도의 일부 군현을 통폐합하다. 사사에서 각도의 도관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임금의 비준을 받은 다음 풍해도의 연풍, 장명진을 합하여 연풍감무로 하고, 문화백령을 합하여 문화현으로 하고, 재령, 삼지강을 합하여 재령현으로 하고, 협기와 신은을 합하여 신은현으로 하고, 가화와 영령을 합하여 가화감으로 하고, 영강, 철화, 은유를 각각 감무로 하였으며, 전라도의 동북 화순을 합하여 동북감무로 하고, 무풍 주계를 합하여 무풍감무로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역부들이 수령의 개석을 운반하다가 넘어져서 손발을 부러뜨린 자가 89인이나 되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도성제조 권화 박차안 신유현에게 내구마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거둥하여 성 쌓는 역사를 보았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참참문화부사 안익과 동지중추원사 김희선을 남경에 보내어 명년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백관에게 명하여 아일조회는 오경 5점에 대조회는 오경 1점에다 골문에 모이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좌정성 조준과 판중주원사 이건에게 명하여 신덕왕후의 시책을 올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복업인 이상자와 강충을 전라도에 두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라 중 100명을 궁정에서 밥 먹이고 금강경을 읽게 하였다. 중외의 2죄 이하의 죄수를 모두 석방하고 우연보와 이전 등에 정몰했던 가산을 돌려주었다. 복권시켰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유성이 위성에서 나와 천장군 자리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각도 주군의 들쑥날쑥한 경계를 다시 정하다. 사사에서 각도의 주군의 땅으로서 개 어금니같이 서로 들어간 것은 긴 것은 끊고 짧은 것은 보태어서 다시 경계를 정할 것을 조목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건교 참참문화부사 오중화의 졸기. 오중화가 졸하였다. 중화는 본관이 나주의 동복이요 구성군 오선의 아들이다. 고려조의 벼슬이 판밀직 사사에 이르렀다. 처음 공민왕 때 태조께서 계승에 올라왔을 때 선이 한 번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 아들 중화를 부탁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늙어서 멀지 않아 죽게 되었으니 뒷날 내 자식을 잘 보호해 주시오. 태조가 잠재해 있을 때 중화를 후하게 대접했다가 즉위하자 삼사 자복녀를 삼았다. 그러나 중화의 천성이 단정하지 못하여 거짓말을 만들어서 남을 의혹하게 하므로 마침내 크게 쓰지 못하였다. 새 집을 짓고 벽을 바르기 전에 소를 기둥에 메어 두었더니 소가 놀려 기둥을 뽑았으므로 중화가 마침내 그 밑에 있다가 눌려서 죽었다. 아들은 오승오제가 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도막병 노근도 등 25명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전중경의 곽경일을 보내어 도망해 온 군사 노근도 등 25명을 압송해 요동으로 보내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봉상시에 명하여 고려조의 시중인 최영의 시호를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알도리, 소을마, 월자 등이 와서 박물을 바침으로 저포, 마포, 면포 20필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2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최운해로 경상도 병마도절제사로 삼고 전 이성 병마사 이귀철로 충청도 병마도절제사로 삼았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2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복업인 고겸 등 6인을 충청도에 두고 토지와 집을 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2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왜구가 동래성을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면서 병선 21척을 불살랐고 수군만호 윤형과 임식이 전사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중군의 둑기가 스스로 움직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절제사 최운해와 계림윤, 유양 등이 왜구와 더불어 장기에서 싸워 외병 상급을 베었다. 새놈의 목을 베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시진 덕은 최운을 합하여 덕은 간무를 두고 경양현을 파하고 경양장으로 하여 직산군에 예속시켰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4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개품사 하윤과 표문을 지은 정탁이 가지고 온 예부의 자문. 개품사 하윤과 표문을 지은 정탁이 예부 자문을 가지고 남경에서 돌아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 좌시랑 장병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 온즉 지난번에 조선국의 표문 속에 표문을 지은 자가 고의로 희롱하고 묘멸하는 문자를 썼으므로 특히 사신 유구 등 6명을 경사에 머물러 두고 그 표문을 지은 정도전을 찾아내어 경사로 보내라 했더니 지금 사신이 돌아왔는데 조선국왕이 정도전은 병이 침중해서 조리를 하지 못하고 올 수 없다고 하고 단지 표문을 함께 지은 정탁 등 3명만이 경사에 왔기에 그 연유를 신문하였는데 각 관원이
수재가 표문을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앞서 보낸 글도 그들이 의논해 만든 것이라는데 지난번에 보내온 유구 등은 모두 수재가 아니므로 이번 사신이 오지도 않아서 벌써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온 수재는 지난번에 온 수재와 함께 곧 돌려보내려 한다. 대개 이들은 깊이 고금을 통하고 널리 전고를 알아서 표문과 전문 속에다 참작해 의논하여 희롱하고 모멸할 글자를 넣었으니 만약에 조선국왕으로 말하면 모두 두어 사람의 유생이 한 바라 하지 않겠는가? 짐은 옛사람으로 두어 사람의 유생을 비교할 때 모두 우리 중국의 한천 한 사람만도 못한 것이다. 옛날 초나라가 적나라를 칠 때 군사가 적어서 패하여 영인 운곤종이를 적나라가 포로로 진나라에 바치니 진공이 군부에서 보고 남관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니 유사가 적나라 사람이 바친 초나라 포로라 하니 진공이 불러서 물음에 종이는 본래 악공으로 천인이 돼 그 응답하는 말이 모두 중평한 이치로서 편벽되고 구차한 말이 없어서 비록 악공이 으로 있으나 그 뜻은 군자였다. 공이 법문자에게 말하니 문자가 종이가 군자인 줄 알고 어찌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그치지 않아서 생명을 상해한 것이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한 일이 비록 컸으나 이 사람이 이미 돌아간 뒤에 진나라와 초나라와의 군사를 파는 것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진공이 말 그대로 후대에서 돌려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초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종이의 돌아온 것을 진나라의 덕이라 하여 이 까닭에 군사가 풀리고 전쟁이 거쳐져서 수십 년 동안 전쟁하는 괴로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한나라의 천인이 군자의 덕을 품고 있어 능히 난리를 풀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 조선의 두어 사람의 선비는 초나라의 한 악공만도 못하므로 이제 경사에 억류시켜서 왕을 모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의 말에 도로소 임금을 도와주고 군사로서 천하에 강한 채 하지 말라 했으니 이 두어 사람의 선비는 왕을 위해서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작은 적으로서 반항하는 행동을 하여 희롱하고 경멸하는 문자로 틈이 생기게 하여 백성에게 앙화가 미치게 하였다. 너 예부는 조선국왕에게 고려를 보내 이들 선비를 중국에 머물러 둘 필요도 없으니 낮은 벼슬이나 주게 하라 하였다. 영희는 악공을 말한다.